핫팬츠와 슬리브리스를 당당히 입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가장 쉽고 빠르게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바디보톡스. 정말 많이 문의 주시는 시술 중 하나죠. 힐을 자주 신으시는 분, 그 중에서도 스커트를 자주 입으시는 분이라면 추천드리고 싶은 시술이에요. 안녕하세요. 닥터 지나스 초이스 이신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핫팬츠와 슬리브리스를 당당히 입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더우면 결국 옷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울퉁불퉁한 종아리, 허벅지, 그리고 팔뚝까지 신경 쓰이는 게 많아 이 더운 날에도 긴 팔, 긴 바지를 고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장 쉽고 빠르게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바디보톡스, 그리고 바디보톡스를 제대로 맞는 팁과 맞고 나서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원장님, 저희가 최근에 제오민 보톡스라고 해서 스킨 보톡스를 가지고 영상을 하나 담았잖아요. 이 보톡스랑 다른 건가요? 다르죠. 그때는 스킨 보톡스라고 해서 피부 진피층에 놓아서 모공을 줄여주고 피부 분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했다면, 종아리나 허벅지, 팔뚝 이런 데에 놓는 보톡스는 근육 보톡스라고 해서 근육층에 직접 넣어 근육의 움직임을 마비시키는 보톡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다리 깁스 한 달 정도 하고 나면 다리가 꽤 가늘어지거든요. 해당 근육 사용을 못하니까 근육이 줄어들어서 그만큼 얇아 보이는 거예요. 바디 보톡스도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가 빠르면 2-3주 뒤부터 보이기 때문에 비교적 즉각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때문에 이 계절에 정말 많이 문의 주시는 시술 중 하나죠. 근데 이 바디 보톡스는 보톡스가 확산이 골고루 잘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단순 보톡스만 놓는 것보다는 시술 전에 체해 충격파로 해당 부위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켜 준 다음 보톡스 시술이 들어가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팁입니다. 일단 하체 라인부터 알아볼게요. 하체에 시술 가능한 바디 보톡스는 크게 종아리와 허벅지가 있는데요. 종아리 보톡스를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찾으시곤 하시죠. 특히 힐을 자주 신는 여성분이라면 힐을 신었을 때 이 종아리 근육들이 더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에 자주 신으시는 분, 그 중에서도 스커트를 자주 입으시는 분이라면 추천드리고 싶은 시술이에요. 이 종아리 근육이 발달되는 양상을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측 비복근형으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유형이에요. 종아리에 힘을 주거나 하이힐을 신을 경우 도드라져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근 발달형으로 O자형 다리에서 쉽게 발달되는 근육으로 종아리 안쪽과 바깥쪽 라인 모두 두꺼워 보이는 근육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외측 비복근형으로 유전적인 요인과 과한 운동 등 다리 구조 이상으로 발달되는 유형으로 심하면 오다리가 아닌데 오다리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복합 발달형인데요. 이 근육 모양은 주로 운동을 즐겨하는 분들에게 많이 보이는 유형으로 운동을 즐겨하진 않지만 근육이 잘 붙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근육은 종아리 알통이 전체적으로 잡혀있는 근육형이에요. 때문에 시술 전에 모양을 충분히 보고 어느 부위의 근육이 발달되었는지 적절한 용량이 주입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 허벅지나 팔뚝 보톡스는 여성분들의 경우에 필요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잘못된 운동법으로 벌크업 돼버리는 경우, 그럴 때 필요한 시술이 허벅지랑 팔뚝 보톡스예요. 근데 또 의외로 허벅지 보톡스는 필요한 케이스들이 은근 있더라고요. 이 허벅지 앞쪽 근육 발달하신 분들에게 주로 추천드리는데요. 레그 프레스 할 때 발가락 앞쪽에 무게 중심이 실린 상태에서 이렇게 위로 올린다거나, 스쿼트를 할 때 골반 앞쪽으로 무게 중심이 실려버리게 되면 무릎부터 힘이 걸리기 때문에 힙이 아니라 허벅지 앞쪽 근육이 커져버리거든요. 때문에 이 두 운동을 할 때는 무조건 발바닥을 제대로 붙이고 앞발가락 쪽에 힘이 실리지 않게 그렇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뚝. 여자분들은 정말 레어한 케이스로 필요해요. 여성분들이 삼두 쪽에 근육이 발달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드물게 근육이 유독 잘 붙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팔뚝 보톡스를 추천드릴 만하죠.
바디보톡스를 맞으러 가시기 전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는 게 근육인지 지방인지 부종인지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냥 내 통통한 종아리가 몽땅 지방인데 거기에 종아리 보톡스 맞아봤자 효과 없거든요. 허벅지의 경우엔 앞벅지에 힘을 주면서 올려보거나 스쿼트 자세를 했는데 허벅지 앞쪽 근육이 딱딱하게 잡힌다. 그러면은 난 앞벅지 근육이 좀 발달됐구나. 보톡스를 맞으면 좀 줄어들 수 있겠구나 하고, 팔의 경우에는 이렇게 뭐 레터럴 레이즈 자세를 이렇게 했거나 삼두근 이렇게 나오는 자세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뭐 삼두가 튀어나온다. 그러면은 팔뚝 보톡스를 맞으면 슬림해지겠네 하고 알 수 있겠죠. 근데 덜렁거리는 살이 고무이신 경우가 더 많으실 거예요. 저처럼. 이거는 팔뚝 보톡스로는 해결 안 되는 부위예요. 슬림바디 같은 지방 분해 주사랑 비만 관리 장비 컴바인 시술을 해결해야 되는 파트인 거죠. 종아리 보톡스의 필요 유무를 파악하는 건 이 중에서 제일 쉬워요. 까치발 써본 다음에 근육이 딱 도드라진다? 그러면 종아리 보톡스 맞으시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바디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어느 정도 가나요? 개인차가 있기는 해요. 근데 시술 후 보통 3에서 6개월 정도는 효과 유지가 가능하고, 때문에 1년에 한 2회 정도 받으시면 효과를 보다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특별한 관리법이 있을까요? 시술 후 당일엔 해당 근육을 좀 움직여주시는 게 좋아요. 종아리 보톡스를 맞으셨으면 그날은 좀 걸어주시는 게 좋고, 팔뚝이나 허벅지 보톡스 맞으신 경우엔 집에 폼롤러가 있다면 살살 스트레칭 시켜주시는 게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으니까 팁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술 이튿날부터는 해당 근육을 되도록이면 사용 안 하는 게 근육 발달 속도를 더디게 하는 데 좋겠죠. 턱 보톡스 맞고 나서 뭐 오징어, 껌 이런 거 많이 씹지 말라고 하는 이유랑 똑같아요. 또 뻔한 이야기지만 찜질방이나 사우나 같이 뜨거운 곳은 보톡스의 효과를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술 일주일 정도는 피해 주시는 게 좋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바디보톡스로 얇은 팔뚝과 다리 라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부종인지 지방인지 근육인지, 근육에만 효과가 있으니까 그걸 잘 감별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술 전엔 체해 충격파로 충분히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그리고 시술 후에는 그 해당 근육을 사용함으로써 약물을 골고루 퍼질 수 있게 해주는 게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 세 번째, 해당 근육의 모양과 위치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의료진에게 가서 시술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상 지나스 초이스 이순아였습니다.